아내를 산성으로 지우고 진실을 은폐한 비극적인 사건. 한 36세 중국 여성 리핑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호주로 날아가 자신보다 27살 많은 호주 남성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6년 후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뼈 한 조각조차 남지 않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대량의 고농도 염산과 함께 하수구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한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작은 단서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왜 69세의 호주 남편이 27세 어린 아내를 살해한 것일까요? 사건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은 11월 초 호주 케언즈시 경찰서가 한 여성으로부터 사건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친구인 리핑과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리핑이 호주에서는 남편과만 살고 있으며 친구나 가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리핑은 여행을 떠난다면 성격상 반드시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렸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리핑이 호주를 떠났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리핑의 출국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여전히 호주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경찰은 10월 30일 저녁 9시에 리핑의 휴대전화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20분 후 그녀의 연결이 끊어졌고 이후로 휴대전화의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은 리핑의 남편 클라우스를 신문하였습니다. 클라우스는 10월 30일 밤에 아내와 크게 다투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리핑이 그에게 외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툰 후 리핑은 집을 나갔으며 클라우스는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클라우스는 또한 리핑이 이렇게 집을 나간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리핑의 행방을 신속히 찾기 위해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건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리핑의 남편 클라우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며칠째 실종된 상황에서도 클라우스의 얼굴에는 슬픔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상한 미소를 지어 기자회견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11월 2일 경찰은 리핑의 은행 카드가 ATM에서 사용되어 돈이 인출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결과 돈을 인출한 사람은 리핑이 아닌 그녀의 남편 클라우스였습니다. 돈을 인출한 후 클라우스는 건축 자재 매장을 방문해 고농도의 염산 40리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염산의 양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며 그가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사에서 경찰은 10월 31일에도 클라우스가 같은 매장을 방문해 염산 20리터를 추가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은행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결제하였습니다. 3일 동안 클라우스는 총 60리터의 고농도 염산을 구매한 셈이었습니다. 염산은 강력한 무기질산으로 금속과 반응하여 금속염을 생성하고 수소 기체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염산은 주로 가정용 청소 및 세척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염산은 고농도 상태에서는 매우 위험하며 피부와 여러 물질을 강하게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농도의 염산은 대부분의 생물학적 증거를 완전히 파괴하여 흔적도 남기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염산을 구매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로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클라우스의 이웃 한 사람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새로운 단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웃은 10월 30일 밤 클라우스와 리핑이 격렬히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리핑이 비명을 지른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이웃은 매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녀는 클라우스가 큰 쓰레기통을 끌고 나와 무언가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쓰레기통에 담긴 액체를 전부 쏟아낸 후 물을 사용해 쓰레기통을 세척하며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이웃은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보통 가족들은 쓰레기를 하수구에 직접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하수구를 내려다보며 안을 살폈고 하얀 거품이 있는 액체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웃이 제공한 정보는 조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리핑의 집 앞 하수구에서 큰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량의 고농도 염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염산은 거의 모든 물질, 심지어 인간의 몸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사건이 단순한 사고나 일반적인 사건이 아님을 경찰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고농도의 염산은 결코 우연히 하수구에 버려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에 도달하였고 사건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경찰은 하수구에서 10개의 틀니와 몇 가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조각들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간 신체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물체들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체 일부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10개의 틀니를 분석한 결과 이 틀니가 리핑이 한때 살았던 중국에서 제작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틀니는 제작 특징과 과정을 비교한 결과 리핑의 거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발견들로 인해 경찰은 리핑이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은 자연적인 실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입이 있는 사건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사건은 더욱 복잡하고 미스터리해지며 경찰은 리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강한 산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경찰은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찰은 60리터의 염산을 구입하여 이를 2개의 큰 통에 신중히 나누어 담았습니다. 각 통에는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염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철저히 준비된 돼지 사체를 각각의 통에 넣었습니다. 이 돼지 사체는 리핑의 체중과 비슷한 무게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60리터의 염산을 2개의 통에 나눈 뒤 각 통에 리핑의 체중과 비슷한 돼지 사체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통 중 하나는 경찰이 매일 저어주었고 다른 통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어주지 않은 통에서는 염산의 강한 작용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체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어준 통에서는 돼지 사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얀색 점액질의 액체만 남았고 원래의 신체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염산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 신체를 완전히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는 클라우스가 염산을 사용하여 아내의 시신을 파괴하고 범죄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11월 20일 오후 경찰은 클라우스를 리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하였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10개의 틀니 앞에서 클라우스는 결국 아내의 시신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 혐의는 단호히 부인하며 리핑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클라우스는 10월 30일 밤 리핑이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다툼 도중 리핑은 분노에 휩싸여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집어들어 그를 찌르려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리핑을 밀쳤고 그녀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리핑이 바닥에 누운 채로 움직이지 않자 클라우스는 그녀가 즉시 사망했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공포에 빠진 그는 응급 구조를 부르지 않았고 상황을 방치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살인 혐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한 클라우스는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텔레비전에서 염산의 강력한 부식성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염산을 몇 통 구매하여 아내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명히 리핑의 죽음이 사고였다는 클라우스의 변명은 어설픈 거짓말에 불과하였습니다. 리핑의 시신을 훼손한 것 외에도 클라우스는 아내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녀의 보조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사기를 계속 저질렀습니다. 리핑이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자 그녀가 클라우스를 만나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드러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리핑은 36세가 되었을 때 끝없는 갈등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리핑은 채팅 소프트웨어에서 클라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클라우스는 매력적이고 진심 어린 대화로 리핑의 관심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리핑이 최근 이혼을 겪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클라우스는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라우스는 리핑을 직접 만나기 위해 호주에서 중국으로 날아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대담하고 로맨틱한 행동은 리핑에게 놀라움을 주었으며 그녀는 낯선 남성에게서 진심 어린 관심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클라우스는 리핑에게 자신이 소유한 호주의 저택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리핑은 그 사진을 보며 감탄하였고 호주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클라우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리핑에게 청혼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매우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호주로 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며 호주의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생활을 약속하였습니다. 당시 리핑은 막 이혼을 마친 상태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많은 생활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를 간절히 원했고 특히 호주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이 컸습니다. 클라우스가 약속한 밝고 안정적인 미래는 그녀에게 삶을 바꿀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리핑은 클라우스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핑은 클라우스와 결혼하고 아이들과 함께 호주로 날아가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의 첫 몇 달 동안 그들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클라우스는 그녀를 세심하게 돌보며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6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호주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리핑과 클라우스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간의 감정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고 갈등과 충돌이 점점 잦아지며 결혼 생활은 긴장 상태로 변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리핑이 사망하기 전 클라우스가 태국 여성과 외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클라우스의 이메일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그가 태국 여성에게 보낸 다정한 내용의 편지들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깊은 감정적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클라우스가 리핑 사망 몇 달 전에 태국으로 가서 그 여성과 만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리핑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클라우스는 그 태국 여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 그녀가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는 소름 끼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클라우스가 외도한 태국 여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클라우스가 결혼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며 그 때문에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클라우스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태국 여성과 관계를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외도 이후 클라우스는 완전히 변하였으며 이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잔혹한 행동 뒤에는 클라우스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클라우스는 관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결혼법에 따르면 이혼 시 아내는 재산과 부양비를 포함하여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스는 재산 분할을 피하고 태국 애인과 계속 함께 살기 위해 자신보다 27살 어린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살인죄를 넘어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탐욕을 드러낸 69세 남성의 행위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 경찰이 리핑의 시신을 찾지 못할 것이며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리핑이 중국에서 제작한 열개의 틀니는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져 염산에서도 녹지 않았습니다. 이 틀니는 리핑이 살해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2월 긴박한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친 후 호주 법원은 클라우스에게 살인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클라우스가 아내 리핑의 죽음에 직접 관여했으며 냉혹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녀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스는 최소 2048년까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모든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려졌습니다. 여기에는 리핑의 시신을 염산으로 제거하려 했던 끔찍한 시도와 클라우스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포함되었습니다. 42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리핑의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리핑은 자신이 신뢰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면 클라우스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종신형 판결은 클라우스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리핑은 평온한 삶을 누릴 기회를 잃었지만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클라우스는 감옥에서 생애를 보내야 하며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비록 클라우스에 대한 판결이 리핑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잔혹한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